자, 지금부터는요, 정종환 제주센터장님의 진행으로 토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아까 영상으로 여러분들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각 사업도 각각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또 개인이 그 지역에서 실현해가는 가치가 너무너무 훌륭해 보였습니다. 혹시 여기에 접속해 계신 분들이 하고 계신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7대 분야로 선정이 됐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못지않게 여기 있는 분들도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좀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 구름이에 접속하고 계신 분들이 뭐 사전 질문을 주신 것도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문자로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앞에 발표는 이제 들으셨을 것 같아서 그 사업 소개에 대한 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좀 그 개인적인 얘기와 지역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약간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한 1분에서 2분 내로 각자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순서는 여기에 계신 이제 마을호텔의 박우림 대표님부터 이렇게 쭉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께서 지금 공주에 계시잖아요. 그전 공주에 어떤 인연으로 오시게 됐고 그 전에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공주라는 지역하고 어떻게 만나서 이것을 만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한 1, 2분 정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우린이고요. 저는 원래 건축 설계를 업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건축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제가 공주에 관심을 갖고 내려가게 된 것도 공주 공영차고지를 설계하면서였어요. 한 2년 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걸 감리하면서 다니던 와중에 지금 저희 원도심 조직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에 도시재생 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도시하는 친구들 그리고 건축하는 친구들이 재생에 관련된 프로젝트 제안을 여러 군데 내면서 마을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아무리 제안을 내도 관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실현이 어렵다고 느끼던 찰나에 공주 원도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호젓감이라던가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문화재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욕으로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로운 그런 도시 조직 그리고 재민천 흐르는 그 가에서 조금씩 뭔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이럴 거면 그냥 우리가 해버릴까? 관에 손을 벌리지 않고 직접 공간을 만드는 데서 나아가서 운영하고 그리고 비어있는 시간 공간을 채우는 기업이 되어보는 게 어떨까라고 하고 정착 생활을 시작한 게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공주 출신은 아니시고 네, 저는 고향이랄까요? 네. 저한테 고향이 여러 개라고 생각되는데 청주 출신이고 네. 제주도에 이제 네. 어머니 네. 고향이셔서 자주 있었고요. 네. 생활은 서울, 마음의 고향은 서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공주에서 하는 어떤 도시재생 관련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다가 공주에 반해서 아니에요. 이것도 재생 프로젝트는 전혀 아니었고 네. 단순한 설계. 단순한 설계. 네, 공영차고지. 네네네. 네. 단순한 설계 작업을 하다가 저희가 그냥 스스로 발견한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반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살 곳이 선택이 우리 윗세대라고 좀 그렇지만 서울이 유일한 선택지 성공하면 서울에 가고 그 서울에 남아서 이제 강남에 가는 게 이제 성공의 하나의 패스라고 하면은 지금은 다양한 도시 나랑 결이 맞는 도시를 선택하고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도시가 나로 인해서 또 발전해서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같이 발전하고 어떻게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하는 일들은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선영 대표님도 원래 하시던 일에서 그 사계리에 반해가지고 제주에 반해서 오신 계기가 있잖아요.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서울에서 아주 오랫동안 여행 기자로 일을 했었고 그래서 아주 많은 나라와 도시를 다녔었어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어딘가 낯선 곳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질 무렵에 마감을 좀 오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주로 야반 도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매거진 기자를 그만두고 소도시 여행은 로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때 이제 22개의 작은 도시, 그때 당시에는 벌써 한 10년 전이니까 거의 주목하지 못하고 있던 그런 작은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썼고 그 중에 사실 제주의 서귀포 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젠가 살게 되면 제주에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무작정 내려온 것이 사실은 2011년도에 정착하게 된 제주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제주고씨거든요. 그래서 제주의 출신은 아니지만 50은 너무 들어간다고 제가 늘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주에 완전 살려고 내려오는 거는 아니었었고 잠시 머무는 곳, 그러니까 저는 여행자와 생활자의 중간 정도의 위치에서 몇 년을 살다가 제주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제가 해야 할 일, 가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을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인매거진을 창간하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이르러서 벌써 이제 꽤 오래된 로컬 회사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컨텐츠 쪽 하시는 여행 작가였고 그런데 지금은 로컬 푸드 관련한 것도 하시고 이렇게 이 지역에서 이걸 하시면서 이렇게 업이 확장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박우린 대표님도 건축을 하셨지만 지금은 아까 뭐 북스토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크레머리 브루어리의 그 이주공 대표님께서는 지금 그 로컬 브루어리를 하시는데 원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궁금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이 가평이라는 곳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좀 개인 얘기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여러 군데를 생각하다가 원래는 금융 쪽은 우리은행이나 여러 은행 중에서 지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열심히 했는데 인턴을 굉장히 오래 시켜주시더라고요. 인턴이 몇 년 하다 보면 정직원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인턴을 시켜주셔가지고 한국에서 내가 정직원 되기 쉽지는 않겠나? 그래서 외국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을 갔었는데 그러면 내가 독일에 가서 취업을 해서 더 나중에 더 성공을 해서 그러니까 많이 배워서 한국으로 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 이제 지금 공동대표 이원기 대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맥주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투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맥주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공부를 해보니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뭐 대한민국은 뭐 맥주 하면 보통 대기업 하면 다들 좋아하시는데 대기업 하면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맥주는 대기업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왜냐면 한국 맥주 맛없어, 해외 맥주 맛있어, 수제 맥주 맛있어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해외도 그러다 보니 그러면 한국 시장도 우리들이 먼저 가서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저도 돌아와서 많은 돈을 가지고 하진 않았으니까 무역부터 다시 배웠죠. 그래서 무역을 배우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창업을 했고 지금 가평으로 지금 공장을 줬는데 가평은 사실 저희들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었던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그런 가격대였고 두 번째로는 뭔가 문화 활동을 해야 가격으로만 싸우는 것이 아닌 문화로서 싸우고 싶은데 문화로 싸우려면 가평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변에 같이 콜라보 협업을 할 수 있는 여러 업체들도 있었고 그리고 해외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이제 포틀랜드나 그 로컬에 대한 느낌을 굉장히 힙하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동네들이 있는데 한국은 그게 없는 거예요. 제주도가 그래도 좀 그런 게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커다란 단점은 거리가 멀고요. 그러다 보니 그러면 가평을 선점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작년에 오픈을 했고 그리고 진행 중입니다. 금융을 하시고 해외에 나가셨다가 오히려 해외에서 그 지역의 이제 로컬의 발전 가능성을 보시고 꾸준히 준비를 하셔서 이제 가평을 선택하셔서 하시는 과정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노미 목장의 임성남 대표님이신데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은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시는 이제 지역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임성남 대표님은 거기서 태어나셨으니까 선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3대 경영인이시잖아요. 그 목장을 이어가듯이. 그럼 보통은 이제 떠나서 안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산골로 다시 간다라는 거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시게 됐고 과정이 어땠는지. 네, 사실 저는
목장에서 나고 자랐고 7살 때까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 가족들이랑 살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릴 때부터 친숙한 공간이었고 목장 일이 상당히 또 하던 일이라서 익숙하긴 했는데 상당히 또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막연한 도시에 대한 동경이 사실 있었어요. 네, 그 목장에서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7살 때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어봤고 뭐 그런 네, 이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대학을 진학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었어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그냥 뭐 직업에 대한 다양성도 잘 몰랐었고 그때 그냥 화이트 칼라라 하면 그냥 서류 가방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멋있어 보였고 근데 막상 거기서 이제 꿈을 일을 해보니 또 그 안에는 상당히 치열한 삶이 있고 아 이게 그때가 한 30 거의 다 될 쯤이었는데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목장에 돌아와서 흑염소를 사육해보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부모님과의 갈등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차, 2차, 3차를 다 하는데 흑염소 사육부터 가공 판매까지 다 하거든요. 굉장히 상당히 일이 많아서 그래서 갈등이 많았었는데 아 이거 이제는 부모님이 이렇게 노력을 해놓으셨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마케팅, 이 목장을 알리는 일이겠다 싶어서 이제 옆 동네 그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그런 그 본인들이 일을 하는 분들과 이렇게 협업을 하면서 그게 이제 시너지가 나고 이제 또 올해는 또 차박 같은 이슈가 생겨서 또 빨리 관심을 받았었고 사실 그래서 좀 얼떨떨한데 이렇게 좀 쟁쟁한 능력 있으신 분들 발표도 잘 하시고 이렇게 같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또 영광이고 또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이 행사 있기 전에 저랑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지역의 3대 4대 경영인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왜냐면은 부모님들은 해왔던 산업의 어떤 일의 방식과 그들이 만들어왔던 제품이 있는데 지금 더 이상 밀레니얼 세대들은 그런 형태의 제품을 원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녀 세대는 이제 그걸 기회로 보고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부모님들은 이제 불안하잖아요. 자녀한테 물려주면서도 이걸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러게 주변에 그 회사의 직원들도 그렇고 친척들도 그렇고 다 불안해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뚫고 나가신 분들이 삼진어묵 같은 경우, 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스케일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늘어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삼남이 목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당연히 선정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예측이 안 돼. 이따가 그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뮤지엄 제이 김재희 대표님은 아까 그 사연을 얘기를 해주시긴 했어요. 발표 내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아까 그 전에 저하고 좀 대화하다가 이제 들었던 게 그 대기업의 어쨌든 구도 제 디자인하는 업을 하시다가 남편이 먼저 담양에 고향에 내려가서 있을 때 그때 한 3년 동안 안 내려가셨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내려가셨는데 오히려 이제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가서 해보시니까 기회로 살리고 계신 것 같아요. 그 3년의 시간 동안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실은 그때는 마이크가 실은 그때는 이제 3년 주말 공부를 하면서 왜 떨어져 있어야 되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지? 나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되고 경제적인 걸 다 생활해야 되니까. 근데 시골에 먼저 내려간 이제 남편이 지금 터를 잡고 있으니까 그분도 경제적인 능력을 있는 상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 서울에서 돈을 벌어서 좀 웬만큼 그 하고 있는 업을 또 이렇게 도와주는 상황이어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헤어져 있을 거면 나는 아예 그 유학을 가겠다. 나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걸 내가 공부하고 와서 이거를 조금 더 디자인을 멋있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전셋집을 뺐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담양에 이제 먼저 내려가 있으니까 시부모님한테 또 허락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내려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남편이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어두워져요. 근데 보통은 가라고 했어요. 저한테 가라고.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질까 생각했더니 이제 본인이 홀로 남으니까 이제 얘기해야 되나?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날까봐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고. 네, 그거를 되게 용기 있다. 내 남편이 저런 용기 있는데 멋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 어차피 해외 유학을 가도 단기간 다닐 건데 결혼을 나는 했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서로의 밸런스를 맞춰가며 사는 건데 나의 어떤 것을 더 멋있게 살려고 지금 또 생일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바꿨어요. 생각을. 그럼 여기서 먼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구조를 런칭을 하고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나중에 남편과 같이 한 2년, 3년 해외에서 살자 이렇게 계획을 바꿔서 조그만한 쇼룸 하나를 오픈하게 돼요. 그게 지금 이제 뮤지엄제이라는 구두 브랜드고 사람들이 너무 구두가 시골에 있고 말도 안 되는 장소에 있으니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구두가 예쁘니까 대신 높으니까 구매도 못하니까 그 안에서 다른 것들을 구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소소한 내가 모았던 소품들, 내가 뭐 좋아하는 물건들 그러면서 실은 구두도 그럼 사볼까? 이렇게 되면서 구두의 매출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그 쇼룸을 렌트를 1년 정도 했는데 그 렌트한 것에 매출이 많이 나서 이제 건물 하나를 조그마한 쇼룸 하나를 이제 샀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털을 잡게 돼서 이만큼 매들었습니다. 해외로 유학을 가려다가 남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남편의 모양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담양으로 유학 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담양은 해외 도시 못지않은 라이프 스타일 도시를 만들고 계신 것 같고 한 몇 년 지나면은 거기에 학교를 만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유학을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장인 학교, 수제화 학교를 만드시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처음 생각했던 꿈을 우리 지금 담양에다가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김하원 대표님은 사실 4년 전쯤에 저희의 이제 센터에 입주 신청을 해서 들어왔을 때 사실 저는 이제 뭐 그 공연을 하는 분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해녀분들이 뿔소라를 지금 일본으로 전량으로 팔고 있는데 제값을 못 받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해서 아니 공연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사실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멘토링이라고 도와준 게 없어요. 오히려 저희는 안 될 거야, 힘들 거야 했는데 그걸 해내는 거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이제 특히 이제 밀레니얼 세대로서 서울에 가서 공연이나 서울의 라이프를 막 살려고 사는 거 즐길 만한 나이인데 그렇게 돌아오게 될 때 좀 자세한 얘기를 조금 듣고 싶고요. 그랬을 때 이제 본인이 지금 그 서울의 라이프를 살고 싶은 것과 지역의 라이프가 어떻게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사실 뭐 여기를 제가 뭐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저희 가족한테서 일어나는 문제였고 그리고 제 주변에 저랑 어린 시절 같이 살아온 이런 분들에게서 생겨나는 문제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을까를 이제 알아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1차 생산자들이 고령인 점이었어요. 그래서 또 제주 특유의 막 그런 겐당 문화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좋은 제안이 와도 이들이 그걸 기회로 잡아서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젊은 청년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다 해서 사실 저는 일본 판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억울했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해녀분들이 진짜 그 숨을 참아가면서 잡은 이 해산물이 결국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저는 사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는 저희 팀원들 모두가 다 서울에서 왔어요. 그리고 또 저희 학교 출신의 이제 후배들을 이제 입사를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들 같은 경우도 제주라는 곳을 이제 선택하고 여기를 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런 문화예술이 가진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한 꿈과 그리고 그 가치를 굉장히 높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로컬이라는 로컬 이제 지방에 내려와서 생활을 하면서 도시에서는 또 얻을 수 없는 사람 간의 그런 따뜻한 정 이런 것이 또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또 지금 저희 직원들 청년들이 매료된 부분으로도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서울이랑 제주랑도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창작 이제 일을 벌리는 일을 하고요. 서울에서는 이제 좋은 그런 분들과 이제 그런 네트워킹이나 그리고 배워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막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금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억울함 때문에 시작하셨고 사랑 때문에 시작하시고 부모님이 그 가업을 이루셔서 살아보는 여행 하시려고 오신 분도 있고 다 동기는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비슷하게 나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고 또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엔티콘의 이동균 대표님은 사실 이게 ICT랑 결합해서 로컬을 하기 때문에 뭐 특정 지역이라기보다 여러 지역을 하시잖아요. 아까도 이제 여러 그 오버투어리즘이나 언더투어리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좀 보다가 이게 궁금해진 게 이제 ICT와 뮤지컬, 로컬 이렇게 세 개를 사실 섞어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시는데 이동균 대표님이나 그 회사에 같이 창업하신 분들이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길래 그거를 결합할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IT 그 회사에 15년 정도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삼성 SDS, 삼성 울산 쪽하고 캐나다 IT 회사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간 SCM 쪽, 이런 금융 쪽 프로그래밍을 하고 컨설팅을 했었는데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서 15년도에 스타트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요즘에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그 스크린 타임을 많이 소비하시잖아요. SNS도 많이 하시고 동영상도 많이 보시고 뭐 모바일 게임도 많이 하시고 당연히 이 시대에 필요한 서비스들이긴 한데 저희 딸도 가끔 보는데 침대에 누워가지고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고 하는 모습이 좀 건강하고 사람들이 이제 좀 액티비하게 즐길 수 있는 좀 컨텐츠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저희가 서비스를 이제 기획하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역의 가족, 연인, 친구들과 같이 이제 걷고 체험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만들려고 이제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뮤지컬을 이제 올해 하게 된 이유는 친한 그 친구 있는 그 공연 기업 대표님이 계세요. 근데 올해 이제 그 국립박물관의 연극장에서 지금 올해 2번의 공연이 다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뮤지컬을 한번 제작을 하려면은 그 스태프들과 무대 비용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간이 러닝 타임이 길수록 수익이 창출이 되는데 오히려 뭐 기간의 반밖에 운영을 못하고 공연을 못한다면 아예 적자가 나는 뮤지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공간에서 한번 그 뮤지컬 본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성북동에 저희가 뮤지컬을 만들었던 거고 저희가 이제 성북동을 고르게 된 이유는 나중에 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 친구가 동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질문을 이제 지금 아직 따로 지금 실시간 주신 분은 아직 없는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사전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사전 질문을 주신 것들을 좀 제가 무작위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주상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잡지를 구매하면 로컬 푸드를 같이 배송해주는 상품을 론칭하셨잖아요. 아까도 간단히 설명을 주시긴 했는데 그거에 있어서 이제 기존에 컨텐츠만 하시던 때 그걸 할 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고 자충우돌이 있을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 또 그 기대했던 것 이상의 반응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자세히 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거진을 처음 만들고 로컬 매거진이라는 이제 그 성격으로 제주의 가치를 찾아내서
지금 시대의 언어로 잘 가공을 해서 잘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첫 제주상의 첫 성격은 출판사의 개념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종이에 컨텐츠를 담는 것을 이제 몇 년 정도 이제 지나다 보니까 다른 수단으로 우리가 만든 컨텐츠를 담아내야 할 필요가 되게 많이 자연스럽게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 시작이 뭐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소리로 여행하는 뭐 이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가 그러니까 매거진의 기사들이 공간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디자인 상품이 되고 그리고 뭐 그게 F&B 형태로 되기도 하고 공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로컬이 가진 로컬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되더라고요. 의식주 중심으로 한.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실 식문화라는 것이 각 로컬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저희 이제 계절 제주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제주의 생산자, 특히 이제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다른 구별되는 이런 원물이라든지 식재료라든지 조리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제주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희석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해요. 10년쯤 지나면은 더 이상 어떻게 시중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제주의 음식들이 거의 대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상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작이 된 프로젝트이고 사실 저희가 이제 푸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겪는 진짜 엄청 이 준비를 할 때도 되게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희가 이제 가을호 첫 배송하는 리워드가 산지쌀이 주제입니다. 산지쌀은 아마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경험을 못 하실 텐데 밭에서 나는 벼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제주에서만 주로 지금도 이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는 쌀인데 산지쌀을 준비하던 중에 이제 모릉리라는 곳에 되게 넓게 산지쌀이 제주에서도 되게 드문 곡식이거든요. 그래서 찾아서 이제 그래도 좀 크게 농사를 짓는 모르님과 영상도 잘 촬영을 하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3번의 태풍이 왔어요. 그래서 그 무릉리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던 그 논이 아니죠. 밭이죠. 그 밭이 다 거의 사라지게 되는 이런 경험도 있었고 산티쌀 이전에는 원래는 저희가 한치 상품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한치를 잘 말려서 준비를 하려고 하였으나 한치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지쌀이 되었고 산티쌀도 그 중간에 3번의 태풍 후에 그래서 어렵게 저희가 구화해서 그 펀딩에 오픈을 한 게 200인분 정도 되는 상품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산티쌀로 시작을 했지만 그 다음 호가 제주에 정말 수많은 감귤 종류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귤을 큐레이션해서 그 시기에 가장 맛있는 귤을 비교하면서 드실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라든지 내년 봄에는 이제 가파도가 봄이 가장 많이 먼저 오는 곳이기 때문에 가파도에서 난 청보리로 리조또를 만들어서 밀키트로 보내드리고 그리고 여름에는 제주에 4번의 봄날이 있단 말이에요. 육지에는 3번이지만 6월 20날에 닭 잡아먹는 날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리고 마세방주에도 올라간 제주도 구엉리 닭으로 맛있는 백숙 레토르트 식품을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것을 계획하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받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저희 제주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매거진을 기본으로 해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이 오는 것에 대해서 꽤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더 앞다투어 개선점과 더 나은 방법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구독자인데요. 저는 원래 매거진 구독하라고 그래도 안 했었어요. 그냥 오세훈 대표님 보내주고 있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가격이 훨씬 비싼데도 구독을 했는데 되게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요즘엔 또 코로나 때 외식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계속 뭐 스토리가 있고 딱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근데 2인 기준으로 오기 때문에
제가 계산사항으로 했던 건 4인 가족은 이제 싸움이 나고 있다. 이거를 누가 먹을지 이런 것들이 계산사항으로 좀 보이는 중이고요. 되게 좋은 점이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시제품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보이는데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를 협업을 해요. 이 결국에 난 돈이 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받으셔서 공심채라는 또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에다가 감귤을 이제 매입하고 또 에어랍바들이라는 곳에다가 또 이제 다그진 키우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팀들 중에서 이거를 내가 받아가지고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에게 이거를 이렇게 발주를 해서 실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비용 집행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례 공유해 주실 분 있어요? 좀 재밌는 사례. 박우림 저희도 상당히 유사한 건데요. 저희 하고 있는 블루프린트북 책방에서 월간 청사진이라는 기획으로 로컬의 상품하고 책방을 맡아주고 있는 친구가 큐레이팅한 책을 같이 보내드리는 걸 몇 번 진행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농부님하고 저희도 맛의 방주에 오른 슬로푸드에 오른 버들벼라는 품종이 있어서 예를 들어 그런 벼를 소개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토종 종자 씨앗 상추 키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봄에 키워보세요 하고 보내드리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카카오 빈투박 카카오, 저희는 카페에서 소비되고 있는 커피라던가 카카오 빈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빈을 하시는 분과 협업해서 그분들의 그 쇼콜라 스틱을 만들어서 보내드리기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에서 소비를 계속 일으키는 거를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통해서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뭐 낙수 효과, 분수 효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을 키우면은 낙수 효과가 될 것이다. 근데 알고 보면 대기업은 다 공장도 해외로 이전하고 낙수 효과가 잘 안 나오는 것 같다. 이게 아마 그 우리나라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옆으로 계속 이렇게 그 돈이 마치 재난지원금처럼 로컬에서 소비가 되고 서로 그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게 경쟁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거 되게 잘 활용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제품이라는 게 성공적으로 되면은 굳이 이 돈을 이제 활용하지 않더라도 뭐 투자 유치를 통해서든 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분도 듣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별책 블록으로 공주권 로컬 푸드도 한번 나중에 딱 넣으면 재밌을 것 같고 그거 구매하신 분들은 공주도 구매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구독자들 정보도 나중에 쉐어하면서 이제 가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삼동리 목장 그 꼭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6년 전에 이제 그 다시 이제 지역을 가서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을 이제 이렇게 이어서 하시게 됐는데 부모님이랑 아까 갈등 싸움도 많고 막 그랬다고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에피소드 좀 재밌는 거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 중기부에서 오늘 장관님한테 상까지 받으셨잖아요. 부모님이 오늘 보시고 계셨을까요? 유튜브로? 네. 일단 보내드렸는데 네. 아직 뭐 연락은 따로 안 왔어요. 제 생각에는 내일 아침 지역신문에 나오고 부모님의 친척분들이 다 전화해가지고 이제 축하한다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펼쳐나가시는데 오늘이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 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이렇게 서로 간의 생각의 차이로 그거를 어떻게 좀 그래도 뭔가 해서-가지고 부모님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상당한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이제 그 로컬로 많이 이제 들어오시고 정말 실력 있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저는 이제 진짜 그 뭐 소위 말하면 촌사람이죠. 촌동 여기서 이제 지역에서 나고 자랐고 거기서 이제 초중고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하러 나갔다가 이제 한 6년 정도 돌아왔는데 처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뭔가 지역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뭔가 서울에 갔는데 잘 안 돼서 돌아왔다 그런 시선들 그런 이게 뭔가 그냥 막 안타까운 시선들 저는 진짜 그때는 염소를 키우고 가공을 하고
이렇게 좀 저 이제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방송적인 시선들 뭐 누구 집 아들이 뭐 집에 있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 로컬 그 지방에는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네. 이 진짜 아까 맥락에도 같지만 서울을 가고 성공을 하고 이런 거 시선들. 네. 이제 또 목장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저희가 또 일도 많고 해서 저희가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의견들이 많이 좀 갈등이 많이 있었죠. 아버지는 일단 잔일이 많으니까 눈에 앞에 보여야 일단 일을 하는 거라서, 예를 들면 뭐 나무를 해오고 염소 또 먹이를 줘야 되고 축사를 보수하고 이런 일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부지런하진 않지만 이게 저녁에 가서 블로그를 해야 되고 뭐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죠, 소위. 근데 그런 역량이 이게 그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면 아니면 어디 또 관에 가야 될 일도 있고, 근데 그게 상당히 또 거기에서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또 세대에서 아버지 의견, 이제 너는 부지런하지 않다, 너는 눈에 안 보이면, 저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런 좀 갈등들이 많이 있었고, 근데 지금 올해 사실 좀 주목할 할만했던 성과가 좀 있었고, 아버지도 차박이 온다고 그랬을 때 진짜 뭐 그게 오겠냐, 차가 오겠냐. 그래서 전에는 저희 목장 손님들의 이제 분류가 5, 60대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그 목장 테마도 약간 건강, 흑염소, 약초 이런 거였는데, 요새는 차박을 시행하고 나서는 거의 뭐 한 20, 30대 분들이 거의 8, 90% 정도, 특히 커플분들, 솔로 캠퍼들 분들, 그리고 진짜 생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보시고 이제 그 목장을 개방해줌에 또 감사하게 느끼고, 아버지한테 또 그런 거를 보시고 나서는 매출도 몰랐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좀 무뚝뚝하셔서 크게 표현은 안 하시는데 뭐라고는 안 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상당히 또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 사업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정말 큰, 그러니까 이거 받아도 되나 이런 상인데, 저희가 뭐 말주변도 없고 하지만 뭐 지역에 가서 좀 자랑도 많이 해야 되고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그 옆에 목장 부모님은 계속 저 산넘이 목장 누구처럼만 해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할 거고, 아마 지금 부모님은 굉장히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예전에는 기성세대 우리 윗세대들이 했던 흑염소들이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세대들의 고객을 재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이나 사업으로 만들어 가시는 건데, 그거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요즘에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무의식적으로 하신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부모님은 일로 안 보이니까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혼자 겪는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선진어복 대표님도 겪으셨을 것 같고, 그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대를 이어서 하는 기업들은 이 성공 방정식을 따라야 되고, 어느 순간 이제 그분들이 산넘이 목장 대표님에게 우리 부모님 좀 설득해 주세요 하고 이제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넘이 목장은 기존의 그 마을의 라이프스타일에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산넘이 목장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게 그 선구자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산넘이 목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여기로 오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지나면. 근데 지금 가평에서 하시는 크레머리 브루어리는 가평에 이미 뭔가 하고 있는 어떤 걸 보시고 가평을 선택한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주체들이 있었기에 갔으며, 거기에서 그들과의 커뮤니티를 네트워킹을 하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아까 저기 지도를 전시한 거 보면 재밌게 봤거든요. 지도의 그 주체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해를 좀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평이라는 곳이 어쨌든 서울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는 그다지 멀지 않은 한 30분에서 40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쪽을 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자라섬도 있고요, 포티프란스도 있고, 아니면 그쪽에
이제 아침고요 수목원도 있고 자향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숨은 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쪽이 아직까지 과거에는 개발이 되어서 뭐 대성리나 그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젊은이의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문화가 이제 지고 다른 문화들이 이제 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규격화가 되고 시스템이 된 사람들에게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문화를 선물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공간에서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캠핑이나 아니면 이제 숲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것들이 많은 데가 생각해 보니까 가평이더라고요. 다른 데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런 강점들이 있는 이 공간이 왜 아직까지 이렇게 좀 소외를 받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개발이나 그런 것들은 하기는 어려운 동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보다는 개발에 좀 치우쳐 있었던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좀 소외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문화를 그래도 이끌 수 있는 그래도 선두주자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부스 쪽에서 보신 그 엽서는 가평에 있는 크레머리 브루어리는 우선 저희들의 욕심으로 가운데 넣긴 했지만 주변에 워낙 잘 되어 있는 다른 문화 시스템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충분히 지역을 같이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가평군청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여러 그 동네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해줘서 그분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저희들이랑 이제 뭐 나중에 하게 되면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서울 금교의 어떤 발달사를 보면은 이제 주말 제 근무가 이제 토요일 휴무로 바뀌는 시대부터 이제 서울 금교 여행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양평, 미사리 이런 문화 가서 뭐 이렇게 고기를 먹고 술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문화였다면 지금 가평에서는 그 자라섬 페스티벌이 사실 꽤 오래전에 생겼었잖아요. 저는 그때 그 아침 고요 수목원이 있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쌓이고 브루어리가 가고 하면서 그 가평 라이프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저랑 대화할 때 포틀랜드 얘기도 하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뮤지엄 J의 김재희 대표님께 좀 궁금한 건데요. 아까 저랑 또 얘기하다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구두 대기업에 다니셨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에 계시면서 디자인할 때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 차별적인 거 만들려고 했던 때와 지금 또 로컬에서 자연스럽게 차별적인 걸 만들어내게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게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같이 일했던 동료들 디자이너들은 김재희 대표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가 궁금하고 그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회사 다니는 친구들은 일단 나가서 다른 걸 하면 되게 부러워하죠. 네 꼴인지 하는구나. 부럽다. 왜냐면은 대기업에 있으면 이제 매출이 기본 베이스이기 때문에 매출을 올려야 하는 구두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상상하는 예쁜 구두가 아니에요. 정말로 매출을 주로 이루는 주 나이가 한 40대에서 50대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의 만족하는 구두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쁘고 편안한 구두를 만들기가 제일 어려운 디자이너들의 숙제인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나와서 제가 하고 싶어 하는, 마음껏 하고 싶어 하는 디자인 하니까 부러운 거고 실제로 그런 대기업에서 배우는 것도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게 이제 노하우가 돼서 나와서 제 것도 하고 있지만 그때 그 디자인하는 것과 지금 디자인하는 거는 아주 천지 차이라고 말할 수 있고 디자이너 친구들은 다 지금 제 거라니까 부러워하고 너 보직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고 또 어떤 친구들은 너 인스타에서 하는 것만 봐도 난 너무너무 힘이 돼 이렇게 응원해주는 친구들도 많아요. 친구들 중에 로컬로 가서 구두를 만드는 친구가 있나요? 그 구두 업계에 그런 분들이 또 있나요? 없어요. 이제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왜냐면 디자인이라는 분야가 다 그렇지만
뭔가 로컬이 아니라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중심에 있어야지만 뭔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많고, 특히 트렌드 분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울만큼 또 민감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저는 좀 생각을 바꾸긴 했어요. 그 트렌드를 물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가능한데,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족한 건 트렌드를 분석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진짜로 내가 디자인하고 싶어 하는 거를 창의적으로 못한다. 좀 내 스스로 제한점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요.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저는 로컬에 있는 게 저한테 훨씬 더 많은 영감을 주고,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 디자인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정말 많이 바뀐다는 것도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분석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그 영미권이 그 유럽이나 이런 데가 선진국이었고, 예전에 우리가 그런데 트렌드를 빨리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유통시켜야 돼서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트렌드 센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고 BTS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오히려 그런 것들의 컨텐츠를 차별화된 거를 서울에서는 만들기 쉽지. 물론 서울에도 이제 뭐 성북동이라든지 성수동, 인사동 이렇게 각각의 로컬로 들어가면 이제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냥 서울의 강남 스타일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만은 나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로컬에 있어서 지금 기회를 찾아가시는 것 같고, 나중에 친구분들이 계속 배우러 올 것 같네.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안동으로도 가고 경주로도 가고 다들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에티콘의 이동균 대표님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아까 사실 성북동을 왜 시작하셨는지하고 뭐 가파도나 이런 얘기는 좀 주시기는 했는데요. 그리고 공연을 왜 같이 이렇게 하게 됐는데, 실제 AR을 사용해서 어떤 그 사용자가 뭐 이렇게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 부분에서 피드백이나 이런 거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내용들이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월 말일날 그 뮤지컬을 정식 런칭을 했어요. 10월 마지막 31일. 근데 그 전에 이제 사전 체험단 분들을 2주 전에 이제 모집해가지고 한번 체험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그 평을 이제 받아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가족들하고 이렇게 걸으면서 그런 신선한 그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우리 성북동에 몰랐던 이런 문화유산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평들이 좀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지역마다 이제 새로운 스토리들이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객일 수도 있고, 네.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도 많이 사용을 하나요? 저희가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서비스가 잠깐 중지가 됐어요. 마지막 코스인 그 한양 보성 전시센터의 그 잔디밭이 마지막 시인의 그 장소인데, 그 센터 자체가 지금 현재 폐쇄가 그 잠정 그 휴관이 된 상황이라 현재 서비스를 아쉽게 잠깐 내려놓은 상황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겨울철이고 해서 지금은 아직은 좀 활달히 마케팅이나 서비스를 운영을 현재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년 봄 코로나 조금 잠잠해지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서비스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제주도에 최근에 이제 저희 제주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주한 기업 중에 동아시아 사이언스나 거기 출신들, 과학장치 출신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제주의 지질이 되게 특이하기 때문에 그 지질하고 관련해서 AR을 하려고 해서 그 가족 여행하는 사람, 제주에서 사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룡을 메타포로 해서 그래서 이런 데 가면 그 재밌는 공룡 캐릭터가 막 나오는 이런 거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IT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얘기나 그런 것들 AR로 푸시려는 게 되게 비슷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인상적이었고요. 자, 이제 그 각각의 질문에서 이제 김하원 대표한테 마지막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소감이나 좀 이제 앞으로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내년에 좀 이런 부분을 좀 하고 다른 분들이 같이 응원하는 얘기들이나 뭐 그런 편하게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 김하원 대표님은 일단 아까 뿔소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 공연에 갔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공연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노랫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마을 분들이 그 밖에서 이제 해산물을 이렇게 손질을 하면서 노동요를 부르신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바로 그 공연장 옆에 딱 그분들이 있고 또 근데 내가 이제 기다렸다가 딱 보면 그 공판장이 그 공연장 앞에 들어갔을 때 그 암전이 된 상황에서 그 공연장이 전혀 다른 세계에도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또 그런 해녀 할망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게 서리얼하게 좀 느껴졌다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마을 분들에게 해녀의 부엌은 어떤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해녀의 부엌을 치유의 공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해녀라는 직업을 한평생 살아오신 분들은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긴 했지만 정작 그분들은 해녀에 대한 그 직업에 대한 굉장히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일단은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인생이 좀 부끄러운 인생이라고만 생각하면서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실제 이야기가 공연화가 되고 그 공연화된 것으로 또 박수를 받고 또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관객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많은 해녀분들이 이 공연을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시면서 무대 위에서의 순간을 굉장히 행복하게 즐기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또 잡은 해산물을 그분들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분들의 얼굴로서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또 해산물에 대한 또 자긍심도 더 높아진 것 같고 그래서 종달리라는 마을에서의 해녀의 부엌은 정말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살았던 그런 곳에서 청년들이 오면서 새로운 어떤 감정의 변화 그리고 삶의 어떤 가치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공연을 보면서 사실 그런 거가 가장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나는 뭐 좋아 막 이렇게 하시면서 근데 그 매번 공연하실 때마다 실제 진정성 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되게 60년대까지는 되게 전 세계 최빈국으로 살다가 숨가쁘게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는데 사람들은 자존감이나 이런 데 상처나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아마 거기에 방문하시는 다양한 세대들이 다 비슷한 그런 것들 감동을 느끼는 이유가 그 해녀분이 자존감을 치유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기도 치유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박우린 대표님부터 순서대로 마지막에 이렇게 소감이라든지 앞으로의 꼭 내년의 계획도 좋고요. 편하게 얘기를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을 만큼 정말 얼마 안 된 기업이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들은 것 같고요. 앞으로도 도움을 받을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꼭 손을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2015년에 제주상의 회사 소개서에 제주를 기반으로 한 크리에이터 집단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물론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말의 의미는 아주 초기랑은 많이 달라졌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대부분 본질은 지역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어떤 나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많은 지역들마다 그 가치를 찾아내는 첫 걸음인 로컬 매거진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고요. 그리고 필요한 곳이 있다면 저희 또 지역에 계신 분들과 함께 손잡고 또 좋은 매거진을 시작으로 한 또 재미있는 사업을 같이 함께 해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가 마르면
하는 수 없이 땅을 더 깊게 파는 수밖에 없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협업을 기반으로 해서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손잡고 같이 나아가는 로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상엽 대표님처럼 끝나고 나면 다 찾아다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지만 대표님. 저희도 사실 선정이 되고 너무 놀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오면서 회사 안에서도 너무 이게 우리가 받아도 되는 상인가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역시도 로컬 쪽을 아주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 바로 말씀도 하셨겠지만 그 낙수 효과보다는 지금 옆으로 지금 시너지나 아니면 협업을 통해서 서로의 가치를 상승시키게 된다면 고객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편하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지불을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가치를 저희가 가평에서 좀 이루어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보다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하면서 여기 선정되신 분들 그리고 여기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같이 어떤 협업을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코로나가 끝난 후에라도 이제 네트워킹을 좀 더 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들을 잘 쌓아나가면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아직도 긴장하고 있나 봅니다. 아니, 저도 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왔고 오늘 저는 진짜 찐 로컬이라고 하면 그런데 정말 진짜 촌사람으로서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로컬에서 이렇게 훌륭하고 실력 있으신 분들이 로컬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또 발굴하고 또 상당히 잘 이용하고 계시고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희도 정말 많은 걸 오늘 느꼈는데 저희는 이제 평창 미탄면이라는 곳이 이제 많은 지역이 있지만 소멸 지역이거든요. 제가 나고 자란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그게 이제 곧 없어지는 그런 이제 환경에 놓여 있는데 그게 전에는 몰랐는데 이게 엄청 크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아이도 있고 근데 아이가 다닐 학교가 없고 도시로 가야 되고 악순환이 반복될까봐 이런 훌륭한 분들이 또 지방에서 또 가치를 발굴하고 거기서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잘 돌아가서 할 수 있다면 저희 로컬 진짜 오래 살아온 로컬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만한 게 없고 그리고 또 지역에서 사실 인적 네트워크 자원이 제일 중요하고 사실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말씀하셨다시피 네트워크를 계기로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일과 삶의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실은 저는 서울에서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살할 때보다 지금 지역에 내려가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은 사람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이게 왜 서울에서 이렇게 아동같은 왜 꼭 서울이어만 하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많이 생겼고 실제로 담양에서 그러니까 광주에서 서울까지 KTX를 1시간 반 되거든요. 이게 광북에서 강남까지 출근하는 시간밖에는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에 대한 경계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 번쯤 청년들한테 꼭 서울이 아니어도 물론 서울에서 배울 게 너무 많지만 그거를 한번 시도해볼 만하다라는 용기를 좀 주고 싶고 전달하고 싶고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자연을 같이 같이 친구처럼 한다는 게 이거는 축복 같은 느낌. 특히 코로나 시대에선 더 그렇죠. 뭐 지방에도 일자리 많아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한 번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담양을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담양에는 뭐 중노본, 메타프로방스
전통이 있고 또 굉장히 유럽적인 정서가 같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정서도 믹스도 되고 소세원, 가상마금 같은 너무나 훌륭한 곳도 많으니까 꼭 한 번쯤 방문하셔서 관광지로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대표님처럼 이렇게 바다와의 자연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하나하나 굉장히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고, 그래서 로컬에서 일을 한다라는 것의 매력을 한 해 한 해 계속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로컬에서 일하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 인력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인재들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된다는 점이 사실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저도 이제 대표님들 얘기 듣고 하면서 그럼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끼리 정말 협업을 해서 꼭 인재를 어디서 데리고 오지 않아도 이런 협업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충분히 또 새롭게 탄생할 수 있고 더 좋은 모델들이 더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정말 적극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전 센터장님, 모더레이터신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지역 거점을 두고 있는 그런 서비스는 아니고 IT 서비스다 보니까, 그래서 앞서 대표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하고 코업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오늘 명예로운 상도 받았지만 이 대표님들하고도 만나가지고 코업할 수 있는,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진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만나뵙게 되는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도 혹시라도 본인들의 거점에 어떤 증강현실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라면은 저희 트레이더니 홈페이지에 접속하셔가지고 문의 남겨주시면 저도 소풍 대표님, 제주상의 대표님처럼 만나러 달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가 개인에 대한 질문부터 해서 지역에 대한 질문도 했는데요. 개척자이기 때문에 지금 그럴 때 오해도 받기도 하고, 약간 오히려 너 지역으로 실패해서 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인재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단계이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을 보고 사람들이 확 달려오고 또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단계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드는 일이 대단한 일이고, 또 여기 7분 사실 이게 1등, 2등을 정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솔직히는 그냥 다 자신의 것들을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축은 없다. 다만 이제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모시고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7분에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이제 접속하신 분들이랑 또 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에 선정되신 분들 서로 간에 지금 이렇게 받으신 로컬 크리에이터 명패 너무 커서 들고 다니기 좀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거를 마패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셔가지고 만나면 서로가 환대를 해주고 그 방을 한 칸 내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면은 서로가 전국을 다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시간 남짓 같이 얘기해서 즐거웠고요. 앞으로 제주도에도 놀러 오시면 저한테도 연락 주시고 서로 또 만날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